안녕하세요. 지혜입니다. 오늘은 저번 브이로그에서 잠깐 언급했던 정신과 관련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정신과 4년차 조울증 불안장애로 병원 다니면서 겪었던 이야기, 그리고 폐쇄병동, 개방병동 입원 후기까지 한번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옆에 지금 대본 같은 거를 써놓고 보고 있어가지고 중간중간 말이 매끄럽지 않을 수 있다는 점 이해 부탁드립니다. 일단 현재 상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는 진단명이 조울증 양극성 정동장애 판정을 받았고요. 지금은 상태가 많이 안정돼서 한 달에 한 번 진료를 보러 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갔고 중간에 상태가 정말 안 좋을 때는 응급실도 다니고 폐쇄병동 입원도 했었어요. 제가 다닌 병원 순서는 처음에는 상담센터, 그리고 개인병원, 2차 병원, 대학병원 이렇게고 지금은 대학병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상담센터를 다니다가 약이 필요한 것 같아서 개인 병원을 갔어요. 저는 생각이 너무 많아서 좀 힘들었는데 그게 약을 먹자마자 왜 진작 안 먹었지 싶을 정도로 생각이 진짜 거의 없어지고 너무 좋았거든요. 근데 첫약이라 그런지 속이 너무 안 좋아서 한 달 동안은 거의 매일 아침마다 헛구역질을 엄청 해가지고 너무 아팠어요. 병원을 옮기게 된 이유는 개인 병원은 거리가 멀어서 2차 병원으로 옮겼는데 상태가 괜찮을 때는 다닐만 했어요. 근데 최악으로 이제 상태가 악화되니까 약을 아무리 늘려도 3달 동안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응급실에서 진정제를 맞아야 되는 상황이 생겼는데 2차 병원에서는 안 된다고 해서 이곳저곳 전화를 하다가 지금 다니는 대학병원에서 된다고 해가지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쭉 대학병원으로 다니고 있어요. 정신과 처음 방문하실 때 초지는 대부분 예약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아서 꼭 전화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저는 처음에 설문지를 꽤 많이 작성했고 자살 관련 설문이 많았어요. ADHD 간단한 검사도 진행했고 상담할 때는 그냥 겪었던 증상들, 힘들었던 상황들 좀 솔직하게 얘기했고 저는 잠을 잘 못 잤어서 잠을 못 잔다. 뭐 이런 상황이 있었다. 이런 기분이 들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것 같아요. 선생님이 잘 들어주시니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병원 비용 관련해서는 대학병원이 확실히 비싸긴 해요. 개인 병원은 2만 원에서 3만 원 정도였는데 지금은 최소 5만 원이고 제가 한두 달에 한 번씩 피검사를 해야 되거든요. 약물 농도 측정 때문에. 근데 피검사까지 하면 최대 9만 원까지 나와요. 그리고 혹시 비용 때문에 병원 가기 좀 어려운 분들은 주변에 정신건강복지센터라고 있을 수 있거든요. 거기에 가면 지원금을 받을 수가 있어요. 올해 기준으로 진료비 30만 원, 입원비 50만 원이 지원이었거든요. 한번 문의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약 부작용 관련은 저는 지금 현재 아침에 하나, 저녁에 4개를 먹고 있고 진짜 안 좋을 때는 하루에 15개를 먹었거든요. 유명한 부작용이 살찌는 부작용이잖아요. 근데 저는 살찌는 거는 하나도 없었고 중간에 추가된 약 하나가 손이랑 혀의 경련이 너무 심하게 와서 빼니까 또 괜찮아지긴 했어요. 상태가 진짜 안 좋았을 때는 하루에 약을 15개를 먹어도 한 달 동안 하루에 3시간씩밖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3시간 자면 알람 맞춰둔 것처럼 딱 몸이 깼어요. 잠도 못 자고 너무 예민하니까 약 먹다가 약 먹기 싫다고 소리 지르고 머리 말리다가 드라이기 소리가 너무 시끄럽다고 또 소리 지르고 매일 울고 불안하고 엄청 진짜 최악이었죠. 제가 입원을 하게 된 이유가 제가 자해를 거의 1년 동안 매일 했거든요. 그래서 교수님이 당장 입원해야 된다고 저를 오래 설득하셨는데 당시에는 제가 회사를 다니고 있기도 하고 비용도 부담이 돼서 입원을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퇴사를 하게 되고 지원금도 받게 돼서 입원을 할 수 있었죠. 폐쇄에는 7일 있었고 개방에는 2일 있어서 총 9일 있었고 진료비 총액은 380만 원이고 환자 부담 총액은 98만 원이었어요. 폐쇄병동 후기. 제가 폐쇄병동에 7일을 있었는데 제가 있던 병동은 4인실이었는데 3명만 사용을 해서 거의 3인실처럼 사용을 해서 좋았고 샤워기는 그냥 위에서 물 떨어지는 해바라기 샤워기였고 드라이기는 금지라서 머리는 자연건조했습니다. 프로그램도 몇 개 있었는데 저한테는 딱히 크게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은 아닌 것 같아서 한두 번 해보다가 그냥 안 했고 대신 런닝머신이랑 탁구대가 있어서 그건 좀 가끔 했어요. 핸드폰은 당연히 안 되고
제가 갔을 때만 그런 건지 지금도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제가 갔을 때는 면회도 안 됐어요. 전화는 캐시비였나? 그 카드 충전해가지고 전화카드처럼 사용하는 방식이었고 거실 같은 곳 중앙에 공용 전화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통화했어요. 외출도 완전 안 돼서 하루에 한 번 기사님이 와서 간식 필요하냐 물어보면 얘기해서 전화카드로 편의점에 가서 대신 사다 주셨습니다. 개방은 거의 다 가능해요. 핸드폰도 되고 드라이기도 되고 산책도 다 됐어요. 근데 물론 산책할 때는 일단 간호사 선생님한테 한번 얘기하고 1층에 가서 보안요원분인가? 그분한테 또 한 번 얘기해야 나갈 수 있었고 입원할 때 필요한 서류나 반입 금지 물품은 제가 따로 사진으로 보여드릴게요. 병원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까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울증이 진짜 힘들다고 느낀 게 조울증은 조금만 내려가면 우울하고 조금만 올라가면 경조증이거든요. 물론 저는 조증까지 안 가고 경조증에서 그치는데 단약도 해봤는데 재발할 때마다 더 심하게 와서 지금은 단약 못할 것 같아요. 다시 재발하면 그때는 진짜 큰 사고가 생길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있어서 단약은 못할 것 같고 그리고 중간에 제가 9일밖에 입원을 안 했다고 했잖아요. 제가 왜 빨리 퇴원을 했냐면 그 입원할 때 당시에는 제가 상태가 괜찮았어요. 그래서 이제 내 상태가 괜찮으니까 이제 내가 거의 다 나았나 보다 하고 입원을 한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상태가 괜찮으니까 자의로 빨리 퇴원을 할 수 있었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제가 괜찮은 게 아니라 경조증이었던 거죠. 퇴원하고 나서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난리였어요. 그때 한 달인가 한 달 반 동안. 아무튼 그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하고 싶은 말은 정신과는 생각보다 어렵지도 않고 무섭지도 않아요. 그냥 감기 걸리면 이비인후과 가는 것처럼 그냥 가면 되거든요. 정신과 다닌다고 이상하게 보는 게 더 이상한 것 같아요. 저는 조울증 있고 정신과 다닌다고 티내고 다니거든요. 인스타 스토리에도 그냥 뭐 병원 간 거 다 올리고 친구들한테도 다 얘기하고 다니고 근데 저는 제 조울증이 있다는 게 딱히 저한테 큰 흠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앞으로 약을 얼마나 먹어야 되는지 언제까지 병원을 다녀야 할지는 모르는 거니까 솔직히 좀 막막하긴 한데 그냥 조금 좋아지길 바라려고요. 한 10년 안에는 괜찮아지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어요.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